국회도 국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달라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로를 비토하는 비토크라시가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정치학자들이나 무슨 정치 국회의장들이 제왕적 왜 그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이거는 두 개 다 고쳐야 된다. 87년 체제도 고쳐야 되고 88년 체제도 고쳐야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더 뭐가 문제냐? 저는 다당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선거제도 개편이 훨씬 더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자 여야 원로로 구성된 헌정회가 선개헌 후 대선을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정대철 전 의원이 선봉에 섰는데요. 현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 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거국내각으로 그때 이제 뭐 대통령이 직무정지시킬 수 있고 헌법 공백도 막는 세 가지 방법, 즉각하야, 탄핵, 거국내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국내각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거국내각은 이거죠. 민주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제2의 뭐 개헌을 맡게 해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맡는 이런 건데 거국내각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핵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직무는 정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 공포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뭐 나와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헌이라는 건 세 가지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를 200석 이상을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공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네. 헌법은 딱 정하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결국 또 헌재로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개헌 얘기를 먼저 하는데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1987년 체제도 있지만 1988년 체제, 88년에 만들어진 소선구제라는 거, 이 두 개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 정치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5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소선구제에 의한 양당제 폐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법 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운용. 운용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는 대통령 캐릭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부터 설명하면 헌법 운용의 문제라는 건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해석하고 가는 거지, 간행으로. 지금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총선 치렀어. 근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얘기했어요. 저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이기게 한 게 이게 민심이니까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 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분에게 책임 총리의 권한도 줄 수 있어요. 현행 법으로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행 헌법으로도. 그리고 헌법 운영이라는 게 어디에도 헌법 어디에도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뭐 그게 뭐 부적격이든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임명할 수 있거든요. 헌법에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 빼고는 대통령이 인준할 수 있어요. 직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가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다른 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헌법 운용을 가지고도 지금 정치도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를 하면 됩니다. 개헌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헌법 안 바꾸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는 헌법 바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제는 그냥 그건 선거법만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자. 그리고 국회 선거고 중선거구제. 뭐 대통령제하고 중선거구제가 안 맞는다. 다 지금 세계적인 비교 정책의 거두인 레이프 하트라는 사람이 쓴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세계 민주주의라는 나라는 36개 나라로 규정을 해요. 레이프 하트가 쓴 책에 보면. 그리고 개정판에 36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뭐 볼 것도 없고 이 나라만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그 대통령제는 7개 나라인가 해요 거기서.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있고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스는 26개의 칸톤과 2,000개가 넘는 개마인대로 그건 아주 스위스가 독특한 나라예요. 직접 민주주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나라니까 그거 나머지는요 다 그거 영국, 미국, 프랑스가 만든 그 민주주의를 다 변주해서 쓰는 거예요. 예, 다 변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고 지금 개헌안도요. 뭐 이게 원래 이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2032년에 총대선이 만나니까 2032 체제가 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대통령 지금 과도적 상황이니까 임기 줄이자. 2028년 3년만 하자. 그래서 2028년에 총대선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부터 양원제부터 저는 뭐 미국식으로 미국의 하원은 임기 2년입니다. 우리처럼 4년 아니에요. 435명 국회의원들 다 뽑잖아요. 상원 그 100명은 임기 6년이고 선거할 때마다 그 3분의 1씩 바꾸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각제로 할 건지 4년 중임제로 할 건지 분권형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많은데 지금 정리해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은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다당제로만 해줘도 불가피하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선거구제의 개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운용이 더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캐릭터에 따른 운용이 더 중요한 문제를 주셨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 전국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알겠지만 많은 것은 정치인들의 선의를 기대는 것이 이제 좀 유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다렸다면 뭔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가 지금은 지나치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소선구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 그 승자에게 지나치게 독식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주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가 더 원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선의가 기대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국회의장들도 학자들도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만 얘기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 30년 동안 제가 듣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젠 바꿀 때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만들어지면 늘 물어요, 모든 정개특위. 아니, 정개특위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인 거 맞습니까? 그럼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문을 하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군 출신이죠. 쿠데타 했고 이분들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입니다. 제왕. 그럼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똑같은 제왕. 그런 권력을 누렸어요. 6개를 장악했어요. 자, 6개라는 걸 이걸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장악했어요. 군, 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 장악했어요. 집권당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도 통제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정회라고 국회 3분의 1을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3분의 1을 일당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언론도 통제했어요. 언론도 통폐합도 하고 보도 지침도 주고 기사 이상하게 쓴 사람들은 남산중앙정보를 끌어와서 고문도 하고 사법부도 통제했어요. 여러 번 사법 파동났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지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이게 제왕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민주화된 87년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3개는 여전히 장악했고 3개는 상실했어요. 여전히 장악하고 3가지. 행정부, 권력기관, 그리고 집권당. 그 세 대통령은 집권당 여당 총재예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를 임명했어요. 지명하고 국회의원 총선에도 다 공천 개입했어요. 3가지 놓쳤어요. 국회 통제 안 되고 언론 통제 안 되고 사법 통제 안 되고. 그러니까 제왕적이에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 선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예. 여당은 전당대회에서 선거를 통해 뽑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가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 대표를 뽑잖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충돌도 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충돌도 받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뭐 정동영, 김근태, 이부영 의장하고 충돌도 봤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쭉 오다가, 그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그렇게 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수사를 많이 해서 행정부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위직 인사권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왕적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문제가 뭐냐?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는데 제왕적 야당 대표는 소송구제 때문에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공천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고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런데 공천에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야당 대표예요. 사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사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도 국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달라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로 비토하는 비토크라시가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정치학자들이나 무슨 정치 국회의장들이 제왕적 왜 그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네. 이거는 두 개 다 고쳐야 된다. 네. 87년 체제도 고쳐야 되고 88년 체제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더 뭐가 문제냐? 저는 다당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선거제도 개편이 훨씬 더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개헌의 대상에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구제도 개편돼야 되고 다당제가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헌은 대통령제 관련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제왕보다는 이참에 그렇다면은 단임제의 폐해 때문에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되 5년은 너무 기니 4년으로 좀 주는 걸로 하자. 이참에 단임제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단임제를 이게 저는 뭐 이게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고안한 거잖아요. 그때 뭐 사실 트럼프도 봐서 알지만 그때는 왕과 귀족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장을 둘 때 이 사람이 과연 내려올 거냐? 순수히. 네, 선거를 통해서 이게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 셰브르스키가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란 집권당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그거 고민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됐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고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1800년 미국 선거인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고 3대가 토머스 제퍼슨이거든요. 4대 대통령이 미국 헌법,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고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헌법을 쓴 분이에요. 2대 존 애덤스와 4대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고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 이 권력 교체라는 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헌법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 갔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 다 모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기억엔 토마스 제퍼슨 거기 안 왔어요. 왜? 연방주의자니까. 그러니까 1800년에 넘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존 애덤스가. 대법관 다 임명해놓고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4년이란 임기도 그 옛날에 교통과 통신과 이런 게 발달 안 되고 막 그럴 때 4년 해놓은 건데, 대통령 요즘 같을 때 진짜 꼭 4년이 꼭 좋은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임기 2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2년 하면 처음에 뭐 이렇게 그 국회 개원할 때 놀지 못해요. 그냥 픽픽픽 돌아가지.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이 4년 중임이라는 게 너무 정치학 교과서에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던 그런 거고, 뭐 분권형 이런 것도 좀 뭐 그래서 좀 뭐 하여튼 내각제가 되든 뭐가 되든 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중진 의원들이 다 뭐 이참에 그럼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도 야당 쪽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2022년에 4년제와 중임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와는 달리 다시 좀 신중해지자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뭐 항상 이거는 뭐 입장이 달라지면
입장이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2017년에 개헌했어야죠. 그건 234명의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개헌 연대로 바꿔서 그렇죠. 그때 했어야죠. 다 바꿀 수, 그러니까 1987 체제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 이후에 2017 체제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앞에 보이면 다들 생각이 달라요. 아니, 대통령도 안 했죠. 네. 왜? 그 탄핵은 우리가 있다는 건 우리의 범위를 좁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 좀 넓혀도 심상정까지 지지한 사람. 실은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회를 놓치고 그때들 다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도 개헌 얘기할 때마다 선거제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선거제도 그 다당제를 열어주려면 두 가지를 했는데 중선거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든지. 결선투표제 하든지. 그럼 네. 제가 또 중대선거제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에서 300명을 비례대표 다 없애고 그렇게 뽑으면 비례대표는 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각제에 맞는 거예요. 내각제는 정당을 선택하는. 어느 나라 총리도 국민이 직접 안 뽑아요. 독일 총리고 영국 총리고 일본 총리고 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는 거기에 맞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직접 뽑는 거면 국회도 직접 뽑아야죠. 중선거제를 하고. 근데 그게 이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죠. 복수공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미국식으로 할 거면 미국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당 다 없어요. 미국에 중앙당 없어요. 없다면서. RNC, DNC만 있지. 없고, 거기는 120일 전에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하고, 우리도 지금 120일 전 후보 등록이거든요. 딱 중간 60일쯤에 일반 국민들이 다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해갖고 여야 국회의원들 직접 후보를 뽑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미국식이고. 아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당도 있고 유럽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면 유럽의 정당처럼 진짜 진성당원. 교육에도 참여하고 당비도 내고 하는 지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동원된 가짜 당원들 말고 그 당원들로, 그러니까 당원이 예를 들면 가입하려면 정식 당원 20년 이상 된 당원 몇 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후보를 선택하게. 셋 중에 하나는 해야지 정치가 나아지지. 이건 그냥 아무나 조직 동원해갖고 만드는 당원도 아닌 당원을 당원이라고 속이고, 100% 당심으로 한다. 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무슨 거짓말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들, 그러면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는 거냐, 그 헌법을 바꾸는 거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핵심이 뭔지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봐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당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정당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정당은 지금 진지하게 개헌 얘기를 한 번도 응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거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근데 지금 대한민국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과가 지금 까만 봉다리에 한 10개 좀 넣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한 30개쯤 넣어야 되는데 그 검은 봉다리에 들어가겠으면 찢어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큰 사과 개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지방 분권도 다르고 AI 시대도 다르고 다 남북 통일도 다. 그러려면 50개 사과를 넣어도 괜찮은 나무 사과 박스를 구해다 놔야 돼. 그게 어쨌든 틀이고 그 헌법 아닙니까? 그거 없이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1987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과 한 10개쯤 살 때 받은 그 검은 봉다리인데 그거 더 넣을 수가 없다니까. 찢어진다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박 대표님 말씀이 맞네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네 정당의 이익과 불이익만 따지고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요. 정말 정당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